75 할머니의 한복 한 벌이 퍼스트 클래스 전체를 뒤흔들었다면 믿으시겠어요? 평생 교사로 살아온 김은자 할머니가 손주들의 선물로 받은 첫 해외여행에서 한복을 입고 퍼스트 클래스에 탔는데 왜 승무원들은 자리를 옮기라고 했을까요? 그리고 이 상황이 어떻게 전 세계 승객들의 마음을 하나로 만드는 감동의 순간으로 바뀌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거예요. 75의 나이에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평생을 국어교사로 살아오며 세 아이를 키우고 5 손주를 돌보는 일에만 전념해왔던 제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손주들이 모여서 할머니, 이제 할머니 인생도 좀 즐기세요. 라며 유럽 여행 티켓을 선물해 주었을 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할머니가 뭘 안다고 혼자 그런 먼 곳까지 가시려고 해요? 큰아들이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습니다. 70평생을 남을 위해서만 살아왔는데 이제라도 제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보고 싶었거든요. 평생 책으로만 보던 유럽의 그 아름다운 성당들과 미술관들을 직접 보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출국 전날 밤 옷장 앞에서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평소에 입던 편한 옷을 입고 갈까 하다가 문득 어머니께서 해주신 말씀이 떠올랐죠. 은자야, 어디를 가든 우리나라 사람답게 단정하게 차려입고 다녀라. 그래서 가장 좋은 한복을 골랐습니다. 연보라색 저고리에 자주색 치마, 어머니께서 물려주신 놀이개까지 정성스럽게 차려입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가족들이 모두 나와서 배웅해 주었습니다. 큰 며느리가 어머님, 정말 품이 있으시네요. 한복이 이렇게 잘 어울리시다니라고 말하니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공항 곳곳에서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느껴졌는데 대부분 호의적이고 따뜻한 눈빛이었습니다. 한 외국인 관광객은 사진을 찍어도 되냐고 정중하게 물어보기도 했죠. 출국 게이트를 통과하면서 뒤돌아보니 손주들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조심히 다녀오세요. 라는 목소리가 들려왔고 저는 가슴 한편이 뭉클해졌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세상으로 떠나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생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비행기에 오르기 전까지도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손주들이 퍼스트 클래스 표를 끊어줬다고 했을 때는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할머니는 그런 호화로운 곳에 앉을 사람이 아니야라고 말했지만 아이들은 할머니 평생 고생만 하셨는데 이번 한 번은 최고로 편안하게 가세요라고 했습니다. 그 마음이 고마워서 더 이상 사양할 수 없었죠. LA 국제공항 게이트에서 비행기에 오르는데 퍼스트 클래스라는 곳이 정말 신세계였습니다. 좌석이 이렇게 넓고 편안할 줄은 몰랐어요. 승무원들이 웃으며 인사해주고 음료수도 물어보고 모든 것이 정중하고 세심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아서 안전벨트를 매고 창밖을 바라봤죠. 구름 위로 올라가면 어떤 기분일까 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발의 젊은 승무원 케이트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처음에는 뭔가 도움이 필요한지 물어보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표정이 조금 어색했습니다. 실례합니다만 혹시 자리를 바꿔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무슨 말인지 몰라서 네, 무슨 말씀이세요? 라고 되물었습니다. 케이트는 잠시 망설이더니 다른 승객분들이 조금 불편해하시는 것 같아서요. 복장 때문에 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복장이라니 제가 입고 있는 한복을 말하는 건가요? 저는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아니에요. 잘못하신 건 아니지만 다른 좌석으로 옮겨주시면 모두에게 좋을 것 같아서요. 케이트의 말에 주변 승객들의 시선이 저에게 모아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어떤 이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어떤 이는 불편한 듯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평생 이런 시선을 받아본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제가 뭔가 잘못된 사람인 것처럼 느껴져서 당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들고 말했어요. 죄송하지만 저는 제 자리에 그대로 있겠습니다. 제가 누구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어머니께서 항상 말씀하시길 떳떳하면 당당하게 있으라고 하셨거든요. 제가 입고 있는 한복은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전통 의상이고 그 어떤 복장보다도 품이 있고 단정한 옷입니다. 케이트는 조금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마도 순순히 자리를 옮길 거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그러시면 잠시만 기다려주세요라고 말하고는 어디론가 가더군요. 그 사이 주변 승객들은 계속 저를 힐끗힐끗 바라봤습니다. 어떤 할아버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고 젊은 여성은 동반자와 뭔가 속삭이고 있었어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꼿꼿이 앉아 있었습니다. 손주들이 정성껏 마련해준 이 자리에서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왜 비켜줘야 하나요? 한복이 그렇게 이상한 옷인가요? 분명히 공항에서는 모두들 아름답다고 했는데 말이에요. 케이트가 다시 돌아왔는데 이번에는 책임자로 보이는 중년 남성과 함께였습니다. 마이크라고 자기소개를 하더군요. 그는 저에게 정중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말했어요. 부인, 죄송하지만 다른 승객분들의 편의를 위해 자리를 옮겨주셨으면 합니다. 항공사 규정상 다른 승객들에게 불편을 끼칠 수 있는 요소는 조정해야 하거든요. 제가 어떤 불편을 끼치고 있다는 건가요? 저는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가슴속이 끓어오르고 있었지만 평생 교사로 살아온 습관 때문인지 목소리는 침착했어요. 마이크는 잠시 말을 망설이더니 복장이 다소 눈에 띄어서 다른 승객분들이 산만해 하신다고 하네요. 산만하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입고 있는 한복이 산만하다니요. 평생을 우리 전통을 사랑하고 가르쳐온 제게 이런 말을 하다니. 죄송하지만 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정하고 예의를 갖춘 복장을 하고 있고 누구에게도 신뢰를 범하지 않았어요. 주변 승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나?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하는 목소리들이 들려왔어요. 어떤 승객은 노골적으로 저를 쳐다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시선들이 하나하나 가슴에 박히는 것 같았어요. 평생 존경받으며 살아온 제가 지금 이 순간에는 마치 말썽꾸러기처럼 취급받고 있다니. 마이크는 조금 더 강하게 말했어요. 부인, 이해해 주세요. 다른 승객분들도 편안하게 여행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이코노미석에 괜찮은 자리를 마련해 드릴 테니까요. 이코노미석이라고요? 손주들이 정성껏 마련해준 퍼스트 클래스 자리에서 이코노미석으로 쫓겨나라는 건가요? 그것도 제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저는 마음속으로 깊은 숨을 한번 쉬었습니다. 화가 나고 억울했지만 감정에 휩쓸려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40년간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익힌 냉철함이 필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제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합당한 이유 없이 자리를 옮길 수는 없어요. 케이트와 마이크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마이크가 말했어요. 그렇다면 기장님께 보고를 해야겠습니다. 항공기 운항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상황이니까요. 항공기 운항에 지장을 준다고요? 저는 조용히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데 말이에요.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참고 있는 제가 오히려 문제라는 건가요? 주변 승객들의 시선이 더욱 따갑게 느껴졌습니다. 누군가는 휴대폰으로 제 모습을 찍는 것 같기도 했어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꿋꿋이 앉아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저는 단순히 김은자 개인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상황이 이렇게 커지는 것을 보며 저는 조용히 핸드백에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손주들이 할머니, 혹시 모르니까 해외에서도 연락할 수 있게 해드릴게요라며 설정해준 그 전화기였어요. 떨리는 손으로 전화번호를 찾아서 눌렀습니다. 20년 전 제가 가르쳤던 미국 학생, 에반 리처드슨의 번호였어요. 에반은 당시 교환학생으로 우리 학교에 와 있었는데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무척 관심이 많았던 아이였습니다. 제가 방과 후에 따로 한국어를 가르쳐주고 한국의 전통과 예의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해줬죠. 졸업할 때 선생님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진짜 한국을 알게 됐어요 라고 눈물을 흘리며 인사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보세요, 에반인가요? 제가 말하자 전화 너머로 놀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선생님? 김은자 선생님이세요? 세상에 어떻게. 에반은 지금 이 항공사의 북미 지사장을 하고 있다고 몇 년 전에 안부 편지를 통해 알고 있었거든요. 그때 선생님께서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라고 했던 말이 생각났어요. 에반, 미안한데 좀 도와줄 수 있을까요?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지금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퍼스트 클래스에서 한복을 입었다는 이유로 자리를 옮기라고 하고 있다고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마치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취급을 받고 있다고 말이에요. 에바는 제 말을 들으며 점점 목소리가 격해졌습니다.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지금 즉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에반의 목소리에서 진심 어린 분노가 느껴졌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다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마이크와 케이트는 여전히 제 앞에서 뭔가 논의하고 있었고 다른 승무원들도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승객들은 더욱 웅성거렸습니다. 도대체 뭔 일이야? 언제 출발하는 거지? 하는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기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승객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잠시 기술적인 문제로 출발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곧 해결될 예정이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기술적인 문제라고요? 저는 이 모든 일이 저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그때 저는 주변 승객들을 다시 한번 둘러봤습니다. 프랑스어로 대화하는 부부, 독일어로 이야기하는 가족, 일본어를 쓰는 비즈니스맨들, 그리고 영어, 스페인어, 중국어까지 정말 다양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함께 앉아 있었어요. 이 모든 사람들이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왜 유독 제 한복만 문제가 되는 걸까요? 저는 마음속으로 에반을 기다리면서 평생 아이들에게 가르쳐온 말들을 되새겼습니다.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진정한 교육이다.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그 교육이 필요한 때가 아닐까요? 몇 분이 지나자 기내가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승무원들이 바삐 움직이고 기장실과 뭔가 긴급하게 연락을 주고받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리고 곧이어 기내 방송이 다시 나왔습니다. 승객 여러분, 죄송하지만 항공기가 게이트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중요한 업무상 처리해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게이트로 돌아간다고요? 주변 승객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뭔 일이야? 왜 다시 돌아가지? 비행기 고장 난 건 아니야? 하는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이 모든 일이 제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서 더욱 마음이 무거웠어요.
다른 승객들에게 이런 불편을 끼치게 될 줄은 생각지 못했거든요. 마이크가 다시 제 앞으로 왔습니다. 이번에는 표정이 조금 달랐어요. 당황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부인, 혹시 항공사에 아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가르쳤던 학생이 있습니다. 마이크의 얼굴이 순간 새하얘졌어요. 비행기가 서서히 게이트로 돌아가는 동안 퍼스트 클래스 안의 분위기는 점점 더 팽팽해졌습니다. 승객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무슨 일인지 궁금해했어요. 어떤 할아버지는 저 동양인 할머니 때문인 것 같은데 라고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고 그 말이 제 귀에 들렸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꿋꿋이 앉아 있었습니다. 등을 곧게 펴고 무릎 위에 곧게 놓은 두 손, 그리고 고개를 들고 정면을 바라보는 자세 그대로 말이에요. 어머니께서 늘 말씀하시길 곤란한 일이 생겨도 자세만큼은 흐트러뜨리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지금이야말로 그 가르침이 필요한 때였습니다. 케이트는 제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어요. 처음에 자리를 옮기라고 했을 때의 그 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자꾸만 저를 힐끗힐끗 쳐다보다가 시선을 돌리기를 반복했어요. 아마도 뭔가 큰 일이 벌어질 것을 예감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게이트에 도착하자 기내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정장을 차려입은 남성들이 몇 명 들어왔어요. 그중 한 명이 바로 에반이었습니다. 20년 만에 보는 에반은 많이 어른스러워져 있었지만 여전히 그때 그 순수한 눈빛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저를 보자마자 급히 걸어왔습니다. 선생님, 에반이 제 앞에 서서 깊게 인사를 했어요. 완벽한 한국식 절이었습니다. 퍼스트 클래스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모든 승객들의 시선이 저희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에반은 무릎을 꿇고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그 순간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20년 전 그 어린 학생이 이제는 이렇게 큰 어른이 되어서 여전히 저를 선생님으로 존경해주고 있다니. 그리고 이 어려운 상황에서 저를 지켜주려고 달려와 줬다니. 에반,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에반이 일어서서 마이크와 케이트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의 표정은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을 정도로 단호했어요. 마이크, 케이트, 설명해 주세요. 왜 우리의 소중한 승객에게 이런 대우를 했는지 말이에요.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모든 사람이 느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마이크가 더듬거리며 말했어요. 지사장님, 그게 다른 승객들이 불편해한다고 해서. 불편해한다고요? 에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분은 김은자 선생님입니다. 저에게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가르쳐 주셨고 인생의 스승이신 분이에요. 그런 분에게 어떻게 이런 무례한 짓을 할 수 있습니까? 퍼스트 클래스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승객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에반은 계속해서 말했어요. 선생님께서 입고 계신 한복은 한국의 아름다운 전통 의상입니다. 그 어떤 정장보다도 우아하고 품이 있는 옷이에요. 그런 옷을 입으신 분에게 자리를 옮기라고 요구하다니, 이게 우리 항공사가 추구하는 서비스입니까? 케이트는 얼굴이 새하얘져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어요. 마이크도 마찬가지였고요. 에바는 저를 향해 다시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 자체가 저희 항공사의 큰 실수입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는 에반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에반, 괜찮아요. 당신이 사과할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에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선생님.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문화에 대한 무지와 편견에서 비롯된 일입니다. 선생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것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서로 다른 문화를 존중하는 것이었는데 저희가 그것을 실천하지 못했어요. 그때 주변에서 지켜보던 승객 중 한 명이 일어났습니다. 프랑스에서 온 것 같은 중년 여성이었어요. 그녀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브라보. 이것이 진정한 리더십입니다. 그러자 다른 승객들도 하나둘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어를 쓰던 가족, 일본인 비즈니스맨, 스페인어를 하던 젊은 부부까지 모두 박수를 쳤어요. 에바는 마이크와 케이트를 다시 보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세요. 그리고 지금 당장 선생님께 정식으로 사과하세요. 마이크가 먼저 제 앞으로 와서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케이트도 울먹이는 목소리로 사과했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저는 그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괜찮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실수에서 배우는 것이죠. 그러자 에반이 저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역시 선생님이세요. 이런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가르치시는군요. 퍼스트 클래스 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 저를 불편하게 바라보던 시선들이 이제는 존경과 호기심으로 변해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무언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기회에 진정한 소통을 해보고 싶었거든요.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퍼스트 클래스 안의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어 있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40년간 교단에 서왔던 경험이 저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저는 먼저 프랑스어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보주르, 제 맘의 기문자입니다. 프랑스에서 온 그 중년 여성이 깜짝 놀라며 대답했어요. 아, 당신은 프랑스어를 하시는군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계속했습니다. 위 조금 메자임 보트르 쿨띠르의 보트르 빼이. 조금밖에 못하지만 당신들의 문화와 나라를 사랑한다는 뜻이었어요. 그 부부는 환하게 웃으며 박수를 쳤습니다. 이번에는 독일어를 쓰던 가족을 향해 돌아섰어요. 구텐탁, 이 빈 라이어린. 안녕하세요. 저는 교사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놀라며 지 슈프레엔 도이치? 라고 물었어요. 독일어를 하시냐는 뜻이었죠. 야 아임 비첸. 이 리베 도이칠란트. 네, 조금요. 독일을 사랑한다고 답했습니다. 그 가족의 아이들이 신기해하며 손뼉을 쳤어요. 일본인 비즈니스맨에게는 일본어로 인사했습니다. 하지메 마시테, 와타시와 기문자 데스. 그는 정중하게 절을 하며 도조 요로시쿠 오네가이시마스라고 답했어요. 저는 니혼노 분카와 토테모 우츠쿠시 데스네라고 말했습니다. 일본의 문화는 정말 아름답다는 뜻이었어요. 스페인어를 쓰던 젊은 부부에게는 올라 소위 우나 마에스트라데 꼬레아라고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의 교사라는 뜻이었죠. 그들은 케 마라비오소 라고 감탄했습니다. 정말 놀랍다는 뜻이었어요. 중국에서 온 승객에게는 중국어로 니아오, 워스 한국어라오스라고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어 선생님이라는 뜻이었어요. 그분은 타이하오러 라고 감탄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영어로 모든 승객들에게 말했어요. Dear passengers, I am 김은자, a retired Korean language teacher. I wear 한복 today because it represents my culture and my heritage. Not to disturb anyone, but to share the beauty of my country with you all. 제가 오늘 한복을 입은 것은 누구를 방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제 문화와 유산의 아름다움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라고 설명했어요. 그러자 기내에서 우렁찬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프랑스 여성이 일어서서 뷰티풀 메시지 라고 외쳤고 독일 가족의 아버지도 원더풀 이라고 감탄했어요. 에바는 제 옆에서 자랑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역시 선생님이세요. 이렇게 짧은 시간에 모든 사람의 마음을 하나로 만드시다니. 저는 에반을 보며 말했어요. 이것이 바로 교육의 힘이에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 말이에요. 승객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서 저에게 다가왔어요. 프랑스 여성은 제 한복을 만져보며 뜨레 엘레강트 라고 했고 독일 가족의 어머니는 젠쉔 이라고 감탄했습니다. 일본인은 정중하게 절을 하며 우츠쿠시 키모노 데스네라고 했어요. 한복을 기모노라고 잘못 말했지만 그 마음은 충분히 전해졌습니다. 케이트와 마이크도 저에게 다가와서 다시 한번 깊이 사과했어요. 정말 죄송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들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괜찮아요. 오늘 우리 모두 소중한 것을 배웠잖아요. 에반이 모든 상황을 정리하고 승무원들과 마지막 점검을 마친 후 비행기는 다시 이륙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퍼스트 클래스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처음에 저를 경계하던 시선들은 온데간데였고 대신 따뜻하고 친근한 눈빛들로 가득했습니다. 이륙하기 전까지 승객들은 서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프랑스 부부는 저에게 파리의 명소들을 추천해 주었고 독일 가족은 자녀들에게 다른 문화를 존중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인 비즈니스맨은 한국과 일본의 문화적 공통점에 대해 흥미롭게 질문했어요. 스페인 젊은 부부는 신혼여행으로 한국에 가고 싶다며 추천할 만한 곳이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저는 기꺼이 경복궁과 창덕궁, 그리고 한국의 전통 찻집들을 소개해드렸어요. 중국에서 온 승객은 한복과 치파오의 차이점에 대해 궁금해했고, 저는 두 옷의 역사와 특징을 자세히 설명해드렸습니다. 케이트가 저에게 다가와서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선생님, 혹시 한복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정말 아름다운 옷이라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어요. 저는 기꺼이 한복의 역사와 의미, 그리고 각 부분의 명칭과 상징에 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른 승무원들도 하나둘 모여들어서 경청했어요. 비행기가 구름 위로 올라가면서 저는 창밖의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하얀 구름들 사이로 보이는 푸른 하늘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이 순간 저는 진정한 퍼스트 클래스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넓은 좌석이나 고급 서비스가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마음이야말로 진짜 품격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에반이 제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오늘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20년 전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들이 오늘에야 진짜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에반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에반, 당신이 자랑스러워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옳은 일을 할 줄 아는 사람으로 자랐구나. 그때 기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에반이 직접 마이크를 잡고 모든 승객들에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승객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두 소중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진정한 퍼스트 클래스란 물질적인 편안함이 아니라 서로 다른 문화와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상호 존중하며 함께하는 것입니다. 김은자 선생님께서 보여주신 품격과 포용력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진짜 퍼스트 클래스의 정신입니다. 기내에서 다시 한번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진심 어린 박수였어요.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서럽고 억울했던 이 여행이 지금은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순간 중 하나가 되었거든요. 비행이 끝날 때까지 승객들은 서로의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사진을 찍고 연락처를 교환했습니다. 저도 여러 나라 사람들과 새로운 인연을 맺게 되었어요. 마지막에 기내 전광판에 메시지가 떴습니다. 진짜 퍼스트 클래스란 품격과 존중을 실은 비행입니다. 그 메시지를 보며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 이 비행기 안에서 일어난 일들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진정한 품격이 무엇인지를 알려준 소중한 경험이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손주들이 선물해준 이 여행이 저에게는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